네, 방장님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 하면 2부는 얘가 HB 인베스트먼트 얘를 앞전에 1부에서 설명드린 것은 그죠? 자산 가치가 한 500억 정도 몸값을 평가받았다. 그리고 NH23 예치금 148억 더해서 만일 이대로 합병이 진행이 되면 최초의 몸값은 시총 650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앞에 기준은 2021년 기준이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 그러니까 거진 한 10개월이 지난 이 10개월 동안 얘네들이 21년도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어떤지를 알아야 그죠? 우리가 이거를 주식을 합병에 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한 10개월 동안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 얘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는 매출액 한 1100억에 이익이 한 60몇 억 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수치라고. 그러면 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더 나빠졌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HB 인베스트먼트를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얘네들은 합병을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합병이 아니고 어떤 주식으로 공모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IPO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례가 없어요.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란 이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제재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스펙으로 합병을 하려 하니까 스펙은 위반이 돼요. 위배. 왜 위배가 됐느냐? 캐피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을 누군가한테 계속 투자를 하는 집단이죠. 그런데 법령상 그전에는 스펙이랑 어떤 비상장기업이 합병을 하면요. 스펙은 단지 스펙이지만 그 페이퍼 컴퍼니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상장기업이고 비상장기업이랑 합쳐지면 이 비상장기업이 소멸이 돼요. 비상장기업은 소멸이 되고 스펙이 살아남고 이후에 합병이 되면 주총을 거쳐서 회사 이름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죠.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지만 상장법인, 여기에 비상장법인이 합병이 되면 이 비상장법인이 소멸되고 스펙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주총을 거쳐서 다시 원래의 이름을 복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합병이 되는 순간 비상장법인은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캐피탈 회사니까 많은 업체에 돈을 막 빌려줬어요.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이랑 합병되는 순간 법인이 소멸되니까 이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떠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스펙이랑은 합병을 못하고 IPO 공모를 어떻게 노려보려고 무지 애를 쓰고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다가 스펙에 관한 법령이 변경이 돼버려요. 어떻게? 정부에서 스펙 합병을 권유를 하면서 일반 어떤 스펙과 비상장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줘요. 그래서 반드시 비상장 법인이 소멸될 필요는 없다. 스펙이든 비상장 법인이든 두 중에 하나 원하는 대로 그냥 소멸시키고 하나가 잔존하면 상관없다. 법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므로 해서 얘가
스펙과 합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얘들의 행보를 보면서 얘네들은 그전부터 스펙 합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준비를 했구나 이래 느끼는 게요. 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21년도 보면 얘네들이 액면 분할을 실시해요. 5대1로. 왜 액면 분할을 해요? 비상장 기업인데 그래도 안 되는데 왜 이제 어떤 미리 준비를 했냐 하면 스펙이라는 거는 그죠? 기본적으로 한 2,000원에서 2,100원, 뭐 2,200원 사이에서 놀아요. 하면 얘는 2,000원짜리고 얘는 10,000원짜리라고 하면 나중에 합병 비율을 따져봤을 때 애매한 게 되죠. 0점 몇몇 단위가 아주 길게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스펙을 뭐 한 주, 두 주 이래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꿔줘요? 합병을 했을 때 주식을 줄 방법이 없어요. 0점 몇 주니까. 0점 몇 주를 쪼개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소수점 이하 주식의 잔량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21년도에 5대1로 액면 분할을 해도요. 그게 얘네들은 스펙으로 상장하겠다고 여태부터 의지를 갖고 준비를 했구나. 이래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얘네들이 올해부터 사람을 대거 스카웃을 해요. 일이라는 거는 뭐죠? 시스템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더구나 이 인베스트먼트 이런 투자 기관은 어떤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원석인지 이게 고철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를 발굴을 해서 싸게 지분을 투자를 하고 얘가 성장을 하면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영업, 어떤 기업의 성장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회사의 어떤 과정을 쭉 보니까요. 그전에는 HB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박하진이라는 분이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항유선이라는 분을 스카웃을 해와서 공동대표로 앉아요. 공동대표. 그러니까 이 항유선이라는 저분이 얼마나 어떤 대단한 존재이길래 공동대표로 스카웃을 해왔을까.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봤어요. 항유선 이분을 보니까요. 이 벤처 캐피탈 업계의 대모, 그죠? 여왕,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래 보니까, 이 HB 인베스트먼트 오기 전, 그 전에 있었던 데는요, 컴퍼니 K, 그죠? 그 상장법인이에요. 코스닥에 등록이 돼가 있어요. 컴퍼니 K가 상장이 됐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얘가 통과할까? 될까? 좀 약간, 어찌 보면 금융업종 중에서도 약간 사채에 가까운데 이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컴퍼니 K의 부사장으로 있었어요. 항유선 이분이. 그래서 이 상장에 대한 모든 진두지휘를 직접 해서 상장을 성공리에 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뭐 삼성투자부터 해서 각종 우리가 알만한 금융권은 다 섭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실무에서 정통한 캐피탈 업계의 데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데모니까 여성분이죠. 여성분인데 이력은 대단해요. 추진력도 대단하고 컴퍼니 K의 상장을 추진해서 성공시킨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HB 인베스트먼트에서 대표 자리를 주고 스카웃을 해온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알아서 해라. 전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항류선 이분이 하고 기존에 있던 박하진 이분과 지금은 투톱 체제로 가고 있어요. 물론 박하진 이분도 약간 이 분야에서 굉장한 좀 명성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주식, 이 금융 이쪽에 몸담고 있는 지인을 만나서 제가 질문을 하고 많은 조언을 얻었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저도 공부를 한 거죠. 그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HB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의 표면적으로 보면 직원이 16명밖에 없어요. 뭐야? 저거밖에 없어? 조금 실망인데, 뭐 구멍가게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16명인데, 우리가, 그죠? 어벤져스, 마블 영화를 보면, 저건 엄청나게 많은 외계인이 수십, 수백만, 수천만 명이 와도, 그죠? 어벤져스 멤버 4명만 출동하면 다 무찔러죠. 뭐, 아이언맨, 뭐, 헐크, 또 토르, 스파이더맨, 한 요 정도 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류선 이쪽 어깨의 대부, 박하진 공동대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 박동주란 상무가 있어요. 박동주 상무. 이분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계는 정통하대요. 이 분야의 좀 빠꿈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회사 돼. 돈 질러. 배성아라는 상무가 또 있어요. 이분은 하이테크 분야의 통일해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 될 만한 것들을 쏙쏙쏙쏙 다 잡아내는 거죠. 남들이 못 보고 안 볼 때. 그래서 이분이 그럼 뭐 대체 올 10개월 동안 뭘 했는데 하고 또 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벤져스 맞네.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장 최근에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돈이죠. 돈을 갖다가 배팅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배당을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일이라 그랬죠. 최근에 업력을 보니까요. 올 한 해 우리 그 게임주 중에 클래프턴 아시죠? 그 총 들고 이래 땅땅 하는 서바이벌 게임. 그 블루홀인가?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한때 전 세계를 제패한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찌그러졌어요. 근데 어쨌든 클래프턴이 한때는 게임 업계에서 NC 소프트를 능가하는 몸값을 구가했어요. 엄청난 가치를 받았죠. 지금은 많이 바닥에 기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클래프턴을 투자를 해서 벌써 해수 끝났어요. 이후에 뭐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다 팔아먹고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것은 바이오 플러스 얘도 둘 다 상장시켰죠. 바이오 플러스 얘도 다 팔아먹고 없죠. 어쨌든 짱값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 두 건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곧 눈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11월 2일, 3일 날 보면 공모주 청약이 있어요. DTN CRO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를 공모가가 밴드 하단이 53,000원, 상단이 62,000원. 요 정도만 봐도 가격만 봐도 와 얘가 대형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또 하나는 지분 투자를 해서 상장을 눈앞에 하고 있는 게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얘는 보니까 그 어떤 오디오북이라 하죠. 책 읽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롭게 훅 떠오르고 제가 보니까 저 김혜수 그 나와서 막 광고하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밀리의 서재 이 부분이 또 상장 대기를 하고 있어요. 11월 10일에서 11일 사이. 21,500원에서 25,000원 사이. 이 말은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일단은 공모주로 상장이 된다는 거는 일단 투자 성공이라 봐야 되겠죠. 공모 어떤 정식으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등록이 돼서 주식이 거래된다는 거는 최소한 얘네들 입장에서는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곧 다가올
슈어소프트라는 거죠. 슈어소프트.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NH23호잖아요. 슈어소프트는요, NH22호랑 합병이 된 회사예요. 바로 앞에 있는 NH22. 얘는 슈어소프트는 올해 어떤 스펙으로 합병된 회사 중에서 최대어예요. 최대어. 레벨이 틀린다는 거죠. 따로 대접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슈어소프트가 누군가 뭐가 답답해서 스펙으로 합병을 해? 이해를 못 하겠네. IPO 공모 절차를 거쳐서 가도 엄청난 몸값을 받을 건데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업계에서는 쇼킹하다고 할 만한 슈어소프트가 NH22호랑 합병을 했어요. 슈어소프트는요,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 요즘 그 자동차 정비소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본네트 뚱 열어가 어디 고장 났는지 막 퉁퉁퉁 두드려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은 자동차에 가면 컴퓨터랑 딱 꽂아가지고 쭉 돌리면 프로그램이 왱 돌아가면서 어디가 잘못됐다 다 찾아내죠. 슈어소프트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예요. 주 고객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가, 예전에는 자동차가 대부분 다 우리 계기판이든 뭐든 전부 약간 아날로그 기계식이었죠. 근데 요즘은 전부 디지털로 변하죠. 예전에 자동차 반도체가 한 20개 정도 쓰이면 요즘은 한 대에 반도체만 해도 200개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아니고 그중 컴퓨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잘 일어나요.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점점 진화, 더구나 요즘은 막 인공지능이니 뭐니 다 가미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슈어소프트에 대해서 지분을 출자했어요. 지분을 출자해가지고 15%인가 갖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회사니까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5%도 아니고 10몇 프로의 지분을 확고하게 갖고 파트너로서 운영하는 회사가 슈어소프트. 얘가 NH22호랑 합병이 되고 내년 초에 거래가 돼요. 근데 이 슈어소프트에도 얘들이 알아보고 미리 지분을 투자를 해둔 거예요. 박동주 상무가 소프트웨어의 완전 전문가 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았나 봐요. 얘는 지금 현재 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상장만 추진되고 하지 해수를 안 했으니까 얼마만큼 해수를 가능한지 정확한 잣대가 없죠. 단지 어쨌거나 상장시켰으니까 돈을 벌었을 거야. 이 정도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상장을 해서 이미 해수를 한 회사가 가장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전에 주식으로 비상장 기업 때 투자한 업체 중에 재밌는 회사가 있어요. HPSP. 요거 지금 상장돼가지고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 그런데 얘도 올해 상장한 업체 중에 약간 몸값이 대여 중에 속해요. 상장은 7월 15일 날 상장이 되었어요. 7월 15일 날 상장이 되고 상장된 이후에 고가는 72,000원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그죠? 장이 다 나빠요. 그죠? 웬만한 종목 전부 52주 신고가를 그리고 있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요즘 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현재 57,00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얘는 금요일 종가예요. 57,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 HPSP가 비상장 기업으로 있을 때 HB 인베스트먼트가 이 회사에다가 가감하게 베팅을 쳐요.
얼마만큼? 195억을 베팅을 쳐요. 이 회사 돼. 이 회사 될 거야. 질러. 이 캐피탈 회사가 얘 자본금이 100억이라 했잖아요. 100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캐피탈 회사가 195억을 비상장 기업에 지른다? 이거는 보통 강심장 아니면 불가능해요. 잘못하면 이거 실패하면 회사 파산하는데, 그죠? 이거 보통 이 강심장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식쟁이가 한 종목에 그냥 분할 매수도 아니고 한 종목에 그냥 몰빵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195억을 베팅을 했어요. 195억을 베팅을 하고 얼마에 베팅했냐가 중요하죠. 비상장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 가격을 쭉 보니까요. 한 주당 18,106원에 샀어요. 18,106원에 195억치를 산 거예요. 쇼킹해요. 주식수로 따져보니까요.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맞죠? 106만 2,960주를 받았어요. 18,106원에. 근데 지금 얼마랬죠? 57,000원이죠. 지금, 그런데 얘다가 조건을 보니까요. 보호예수라는 게 묶여 있어요. 보호예수가 이 106만 2,960주에 대해서 보호예수가 묶여 있는데 한 10%는 보호예수 기간이 1개월, 나머지는 6개월 후에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호예수,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개월짜리는 일단은 팔아먹었겠죠. 그리고 6개월 후는 6개월이니까 23년 1월 15일이 돼야 6개월이 돼요. 근데 단순하게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봤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57,000원. 얘가 받은 거 18,106원. 계산해 보면 한 주당 차액이 지금 38,894원 남았어요. 곱하기 106만 2,960주 해보니까 와우, 413억을 벌었어요. 413억. HPSPE 한 종목에만 일단은 413억이란 돈을 뽑아냈어요. 지금 현재 바닥이네 만에 반등을 하네 만에 주식시장이 들쭉날쭉 막 흔들려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고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진 한 9분 응선은 넘은 것 같아요. 이후는 이제는 미국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는 긴축이 아닌 오히려 평균 유지 내지는 부양으로 바뀔 시점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23년 1월 15일 날 얘가 이 HPSP가 주가가 대폭락만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들만 했느냐? 다른 업체, 사채 업체들도 지분 투자를 했어요. 이런 거는 누가 먼저 선빵치냐, 누가 먼저 팔아먹느냐 싸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회사들은, 대주주들은 보통 락이 2년 6개월 잡혀 있어요. 2년 6개월 동안 묶여 있는 거죠. 못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접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계산해도 한 400억을 넘게 뽑아냈다. 일부 락 1개월짜리는 팔아서 이미 현금 확보했을 거고 이후에 팔아도 대략 지금 현재 계산만 해도 400억을 넘게 벌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얘가, 그죠? 21년 기준으로 매출에 110억에 한 60억 정도 번 게 기준이다. 몸값이다. 얘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1대 0.85가 나왔다 했어요. 그런데 얘가 60억 벌었는데 60억 벌었을 때 1대 0.85인데 올 10개월 동안 번 거 상상을
HPSP 얘만 해도 지금 400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슈어서부터 밀리에이 서재, DTN, CRO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크래프톤, 바이오 플러스 다 팔아먹었어요. 저는 이거 계산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껌주었다. 이거 전문 용어거든요. 껌주었다. 껌주었다. 예. 얘는요, 60억 벌었을 때 1대 0.85로 배정을 해준 거는 HB 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황당하고 땅을 칠 노릇이에요. 와, 내가 로또 걸리기 전이랑 로또 걸린 후랑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로또 1등이 당첨돼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이 가치평가는 아직도 저 달동네에서 월세로 사는 대접으로 합병 비율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NH23 주주들은 엄청난 대형 호재죠. 껌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쭉 예를, 일단은 실적은 엄청나다, 좋다. 왜? 최소한 10배 이상의 21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이익을 다 뽑아내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상해요. 이상해요. 21년도에 매출액이 11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가면 얘들이 한 종목에다가 195억을 배팅 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저기 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났어? 이상하잖아. 이거 얼마 있어요? 1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회사가요, HB 인베스트먼트가 상장을 꿈꾸면서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또 사람을 스카웃을 해서 어벤져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100% 믿고 팍팍 질러준 거예요. 질러서 배팅 금액을 예전에 110억 갖고 1년 동안 가짝가짝 단타 치고 놀았다 하면 얘를 엄청나게 불려준 거죠. 그리고 이 어벤져스 팀이 여기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크래프톤, 바이오 플러스를 비롯해서 HPSP 끝없이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금융업계에서 이 사람들을 우와, 우리 돈도 좀 투자해 주세요 하고 막 맡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증권회사나 뭐 투자금융이나 이런 데 가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요즘 펀드라는 게 많이 있죠. 펀드. 하면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펀드 상품을 팔면요, 그 은행에서 그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기관에 맡겨요. 예치를 하는 거죠. 저기가 요즘 잘 나간대 하면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 펀드 금액으로 너희네들이 투자를 좀 해줘, 불려줘. 이래 계약을 맺는 거죠. 이런 펀딩 업무도 HB 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내한테 돈을 맡길 때는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 그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겠죠. 수수료를 내고. 그래서 얘네 보면요, 얘네들은 2021년도에 HB 뉴딜이라는 투자 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여태 484억이 그냥 한 방에 다 몰려들었어요. 누가 투자하느냐? 한국성장금융투자라는 데가 있고, 하나금융, IBK 기업은행, 들어볼만 하면 다 알죠. 이런 기업들이 HB 인베스트먼트에 우리 펀드 자금도 너네들이 좀 굴려주세요 하고 막 돈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력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굴리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올해요. 올해, 그러니까 10월 27일 기준으로 이래 보니까 이 회사 HB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현재 굴리는 돈이 5천억대. 엄청난 규모예요. 5천억대의 돈을 굴리고 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돈 액수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1년 전에 총 1년 매출액이 110억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합병 비율이 1대 0.5인데 지금 5천억대의 돈을 굴리고 올해 아마 결산을 하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일부는 보호예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으로 2월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HPSP 195억 투자한 거, 얘 한 400억 요 정도도, 그죠? 내년 1월 15일 날 보호예수가 해지니까 이 이후로 팔아먹겠죠?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뿐 아니고 내년도 실적도 어느 부분 안고 가는 거죠. 이게 좋다 싶은 게요. 아주 긍정으로 보는 게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또 얘네들이 쭉쭉쭉쭉쭉 팔아먹기 시작해요. 얘네들은 4월 10일 날 상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들어올 수 있는 성공적인 펀딩, 여금액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1대 0.85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로 따져보면요. 아마 얘가 올해 기준 한 2달만, 제 같으면 2달 늦게, 한 2달 늦게 늦췄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스펙조랑 합병을 시켰을 거예요. 제가 여기 사장이라면. 그래서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스펙조랑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 비율 산정했으면요. 최소 1대 20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적만 봤을 때는. 그런 맥락에 봤을 때는요. NH23호를 들고 있는 주주들은 대박 터진 거예요. 암만 생각해보면 몇 번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몇 번을 계산해봐도요. 지금 이 비율은 말도 안 되고 최소 10배, 그죠? 우리 꿈의 템베거라는 거, 수익률 1000%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가끔 가다가요. 스펙주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삼성 스펙 2호 걔가 메타버스가 한참 어떤 유행을 할 때 그 MP라는 종목으로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걔가 한 18,000원 그 정도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 하나금융 6호인가? 그게 그 한국 BNC 얘도 2,000원짜리가 그죠? 7만원, 8만원까지 갔죠. 그런 식으로 이 스펙주에서 이런 대박이 많이 터지는 이유가 진짜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합병이 되어서 이후에 엄청나게 좋아지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요. 저평가된 부분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까지 가요.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지금 33분 지났어요. 하면 여기서 끊고요. 끊고 네. 그 3부로 나머지 부분을 그 설명 좀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3부 한 얼마나 되지? 그대로 할 수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냥 한번 끊어주세요. 안전하게.